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30일 오후입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올 한해도 가고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저는 연구실에 나와서 커피를 내리고 지금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하면서 배경음악을 이렇게 깔고 하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오늘도 사랑과 나무의 쓸쓸한 연가를 배경음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앞에 유튜브에서도 사랑과 나무가 부른 쓸쓸한 연가가 굉장히 슬픈 일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창가에 있는 몸을 파는 여성과 고시를 준비하는 둘의 어떤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고시생을 뒷바라지하고 결국은 고시에 합격했지만 남자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서 다시 사창가로 가게 됐다는 그런 슬픈 일화인데요. 이 세상에는 절반은 슬픈 일일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랑과 나무의 이 쓸쓸한 연가는 그 배경 일화를 알고 보면 더 슬픈 그런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그 디카시에 대한 본격 문예지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방금 그 시와 사람 발행인인 강경호 시인에게서 문자를 받았는데, 2023년 봄호에 디카시 특집을 하겠다고 그렇게 전원이 와서 제가 K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카시에 관해서 저와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건 정말 좋은 기획이고, 그래서 강주에서 나오는 아주 지역 문예지로서는 아주 최상급의 시와 사람에서 또 기획 특집을 하고, 아마 이번 봄호에 또 대구의 시와 반시에서 디카시 특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문예지에서 디카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면도 주고 디카시의 어떤 의미를 논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디카시가 이제 생활문학을 넘어 본격문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 증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도 아침을 먹고 계속 저의 숙소에서 그냥 깔아져 있다가 이제 오후에 힘을 내서 연구실에 왔는데요.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베트남에도 신정 연휴로 대학도 식당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내서 힘들어도 나중에 일단 건트로 여행을 가서 건트에서 1박 하고 호치민 한국타운 푸미용에서 새해를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학제는 좀 한국하고 달라서 아마 다음 주에 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때 연휴라고 아주 긴 연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 1월 그러니까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2주 정도 한국에서 머물면서 또 여러 가지 일도 처리하고 그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뒷가시학 주간인 박우담 시인의 뒷가시 낙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엽은 개간 뒷가시 2022년 겨울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서로 체온을 같이 하면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서 낙엽이라는 이런 테마의 뒷가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엽. 박우담. 잠 못 이루는 백야,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고 있지. 이제 떨어질 시간이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별빛처럼. 박우담 씨는 아주 모던한 그런 시를 쓰는 진주를 대표하는 시인의 한 분인데, 유니크한 환상적 이미지 전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나름의 시학으로 구축되는 박우담 시인의 시 세계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박우담 시인께서 쓰는 뒷가시도 아주 상상의 폭이 굉장히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업표를 찌르는 그런 유니크한 미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기에 따라 다른데 아주 눈을 많이 뜨고 사진 찍는 사람을 응시하는 듯한 이 고양이가 아마 어미 고양이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한 사진으로는 겉으로 드러나기는 4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젖을 먹는 행상 같기도 하고요. 젖을 먹는 행상 같기도 하고, 크기가 이제 거의 비슷해서 뭐 동료 고양이로 봐도 되겠는데, 일단 이제 젖될 때가 이미 늦은 그런 새끼들이 어머니의 젖을 탐하고 누워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행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 못 이루는 백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 못 이루는 백야,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고 있지. 잠 못 이루는 백야. 왜 잠 못 이루는 백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브제로 등장한 고양이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징화된 그런 기호로서의, 상징 기호로서의 고양이죠. 고양이의 자연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인식으로서는 잠 못 이루는 백야가 있을 수 없는데, 이건 인격을 부여해 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백야라고 했습니다. 왜 잠 못 이루는 백야냐 하면, 이건
고양이라는 것은 뭐 짐승이니까 하나의 본능적인 어떤 그런 욕구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다가 신 자신을 투영하거나 또한 생을 투영했기 때문에 존재의 어떤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의 체원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언술하고 있는데, 이제는 떨어질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낙엽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제목이 낙엽이 되니까 어미 고양이는 하나의 나무가 될 것이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잎들은 새끼 고양이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낙엽이라는 겁니다. 낙엽이라는 것은 이제 떨어져야 될 시간인 거죠.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별빛처럼 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별빛. 여러분, 별빛이 이렇게 먼 우주에서 오지만은 그 몇 강년을 지나서 와서 잠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지지만은 그건 또 금방 아무것도 밤이 지나 낮이 오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별빛처럼 떨어질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나무와 잎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이제 처음에는 한 몸이었지만 그 낙엽은 이제 떨어져서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 고양이와 새끼는 이제 서로 무화되고 낙엽처럼 흔적 없이 그 인연의 끈은 별빛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새끼들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연의 이치는 떨어져서 이제 어미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식은 또 새로운 어떤 영토를 개척해서 어미와 관계없이 새로운 어떤 자신의 삶을 구축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미만해진 몸으로 어미와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뒷가시의 제목이 낙엽이라는 것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낙엽은 소멸이고 사라짐입니다. 새끼와 자녀의 관계도 이제 그 인연은 낙엽처럼 소멸되고 별빛처럼 흔적도 남겨지지 않아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낙엽이라는 것은 바로 결국은 새로운 독립된 개체로서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이것도 역시 역설적인 그런 어떤 제목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헤어져야 할 그런 시간이니까 잠 못 이루는 백야이지요. 서로의 마지막 체온을 붙들고 헤어지기 싫어서 잠 못 이루는 백야이지만, 그러나 낙엽이라는 제목이 한기하듯이 헤어지지 않으면, 무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비정하면서도 놀라운 삶의 진리가 이 속에 한기되고 있고, 그런 내포적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그것을 읽어냄으로써 이 뒷가시의 의미를 향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이 고양이들처럼 잠 못 이루는 백야, 헤어지지 못해서 그 해련의 끈을 끊지 못해서 그 꼭 해련이라는 이 한유, 해련으로 한기되는 세상의 온갖 인연들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러나
실상 그것을 끊어야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역설을 이 뒷가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가시가 아주 주요 문예지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획 특집을 해준다는 것은 뒷가시로 봐서는 너무나 아주 기쁜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좀 힘들고 그래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